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신념, 정직. 우리나라에서 군대만큼 폐쇄적인 조직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상하로 명령이 전달되는 체계는 변함이 없다. 군에 있을 당시 내가 근무하던 의무대의 선임하사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대화보다는 일방적 지시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시키든 일방적으로 따라야 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부당해도 항의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은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도 네가 뭘 아느냐는 식으로 혼내거나 무시하는 일이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우리 사회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보다는 기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요구했다. 좀 더 발전된 국가,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대의를 위한 소의 희생을 묵인하던 시대였던 것이다. 당시 구성원들은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받았다. 조직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군대가 그런 곳이었다. 장기판의 장기알처럼 수를 두는 사람 손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는 사람을 요구했다. 나는 선임하사가 원하는 대로 조리되었다가 포나 차가 되기도 했다. 그들이 원하는 조직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강한 자립정신을 훈련받은 나는 생각 없이 움직이는 장기알이 되기 싫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면 두세 배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시킨 일은 물론이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내어 깔끔하게 처리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기 하나 없는 굳은 바위 틈에서도 풀은 자라게 되어 있다. 변화의 바람 자체를 거부하는 폐쇄적인 조직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게 자율권이 주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자 상사들은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뭐든 알아서 잘하는 놈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나자 웬만한 것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휴식 시간이나 휴일도 없이 시키는 일만 꾸역꾸역 하던 머슴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자유가 생긴 것이다. 이로써 나는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요지부동의 환경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군대뿐 아니라 직장이라는 조직에서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상사의 일방적인 명령은 통하지 않는다. 잘못된 관행이나 고지식한 상사는 조직의 자율성과 구성원의 창의성을 죽인다. 20여 년간 외국계 기업에서 경영진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경영자는 우리의 기업 문화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은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을 했다. 나는 이 말이 직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흔히 부모들은 아이의 말에 공부나 해 라는 말을 한다.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라는 식의 말을 한다. 이런 말 한마디는 대화의 단절과 사고의 굴절을 불러온다. 적극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면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거나 일을 떠맡게 되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군대와 마찬가지로 생각 같은 것은 하지 말자. 시키는 것만 하자라는 문화가 형성되기 싫다. 선장이 항로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독불장군이라는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배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다. 선장 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선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망망대해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럴 때 선원들은 지도도 쳐다보고 나침반도 꺼내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군대에서 나는 의무대 약제병이었다. 어느 날 휴가를 나가는 선임병이 조그만 가방을 하나 내밀었다. 가방의 의미를 몰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니
병사들이 휴가를 나갈 때마다 필요한 약을 가방에 챙겨가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없어진 약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약제병에게 돌아온 데 있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 군대는 무서웠다. 하극상의 결과는 폭력으로 돌아올 것이 뻔했다. 어쩔 수 없이 약을 챙겨주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다른 선임병들도 휴가를 갈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약을 요구했다. 옳지 못한 관행을 근절시킬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또 다른 선임병의 휴가가 돌아왔다. 그 역시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나는 선임병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을 조절하며 애교도 부리고 사정도 해가며 눈치껏 난처한 뜻을 내비쳤다. 그러자 가방 가득 약을 챙겨가던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었다. 나의 휴가일이 돌아왔다. 나는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빈손으로 휴가를 나갔다. 작은 손가방이라도 가지고 나가면 당연히 그 안에 약이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애초에 차단한 것이다. 어라, 저놈은 약제병이면서 빈손으로 휴가를 나가네.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병사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밝은 얼굴로 인사를 마치고 부대로 나왔다.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윗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나부터 정직을 실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후임 약제병들에게도 틈날 때마다 강조했다. 휴가 나갈 때마다 약을 챙겨나가는 일은 하지 마라. 그 약이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 인생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임인 내가 솔선수범을 보이고 강조한 탓인지 후임병들 역시 빈손으로 휴가를 나갔다. 나는 상사들에게 후임병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가져가는 양이라도 줄여달라고 부탁했다. 내 말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차츰 선임병들의 가방 부피도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제대하고 난 후 약을 빼돌리는 일은 사라졌다. 우수천석이라고 끊임없이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은 돌도 뚫게 되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적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처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나의 가장 큰 자산, 신용. 장사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믿지고 판다는 말, 어르신들의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 노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는 말, 중국집에서 지금 출발했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4대 거짓말이라고 한다. 사실 이런 거짓말 정도야 생활에 웃음을 주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거짓말의 벽에 갇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 난처한 상황을 피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한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세상에서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피치 못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정정하기 어렵다. 물론 거짓말이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잠시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면 최소한 용서는 받는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더는 상황이 나빠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각종 권력형 게이트를 통해 소위 높은 분들의 거짓말과 위증이 어떤 결과를 자초했는지 많이 봐왔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잘못을 은폐하여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제3자에 의해 들통이 나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큰 폭풍을 몰고 온다. 그래서 날던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이다. 흔히 준법 정신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 같다고 표현한다. 로비만 하면 일주일 안에 해결될 일을 6개월씩 끌고 가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들이 가는 길은 결코 빠르지 않다. 하지만 신뢰를 얻기 때문에 큰 위험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최소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의 삶은 평온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켜온 신념이 빛나기 시작한다.
특히 비즈니스에서 정직은 매우 중요한 잣대이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계속 의심하며 매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두 번이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맺는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그 무엇보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 반면 조금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신뢰가 쌓인 관계라면 그 사람만 보고도 회사를 믿을 수 있다.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기거나 사업 파트너로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게다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온다.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평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가끔 자신의 거짓말을 하나의 능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본다. 자신의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며 의수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신의 품성, 인간성을 잃은 것은 알지 못한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거짓말쟁이일수록 상대방의 정직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조금만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며 흥분한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삶은 얼마나 각박할 것인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 할 수 있다. 언젠가 카센터를 찾았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정비사와 상담을 하고 있기에 뒤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앞의 손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것저것 다 고쳐주세요. 회사 카드로 결제할 건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다 고쳐요.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나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가끔 회사 카드 때문에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 특히 사업상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할 때면 가끔 카드 때문에 고민에 빠진다. 내 카드를 쓸 것이냐, 법인 카드를 쓸 것이냐. 계산대로 걸어가는 순간에도 생각한다. 식사를 하는 상대가 동창인 동시에 고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보수적인 신앙생활과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사소한 거짓말 하나라도 들키는 날이면 한 끼 금식을 하거나 따끔한 매를 맞아야 했다. 무섭고 냉정한 부모님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정직이 습관처럼 몸에 배었다. 이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가장 큰 자산인 신용을 얻는 결정적 덕목이 되었다. 4가지 금기사항. 우리 회사 메가스터디 엠베스트에는 4가지 금기사항이 있다. 첫째, 아닌 것을 맞다고 말하지 말 것. 둘째, 맞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말 것. 셋째, 작은 것을 크게 과장하여 말하지 말 것. 넷째, 큰 것을 축소하여 말하지 말 것. 어렵고 복잡하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정직하라는 것이다. 2004년 엠베스트의 회원이 88,000명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이다. 홍보 담당자가 언론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를 준비하며 내게 물었다. 회원 수를 반올림해서 10만 명이라고 할까요? 우리 회원 수가 10만 명 되나?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안 되는데 왜 외상을 하려 그러노? 보통 기업들이 10에서 20% 정도 반올림하는 것을 관행이라며 예사로 한다. 하지만 처음에 부풀려 얘기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한다. 회원 수가 정말 10만 명이 되었을 때 12만 명이라고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다 보면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라도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실을 말하면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10만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 특히 경영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방침을 따라오게 된다. 그렇게 2달 반 뒤 엠베스트는 정확히 10만 명의 회원을 유치했다. 나는 바른 길로 가는 이들 중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정직은 은행의 예금 통장과 같다.
자신이 넣은 정직은 신용과 믿음이라는 확실한 이자를 남긴다. 오래도록 쌓은 신용은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큰 미천이 된다. 워낙 믿을 만한 사람이 드문 세상이다 보니 결국은 정직한 사람에게 거래나 계약의 기회를 주게 마련이다. 경영자는 정직한 직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정직한 상사에게 직원들은 자발적 충성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경영자가 정직하면 직원들이 회사의 사정을 누구보다 상세히 알 수 있어 따로 감추거나 의심할 것이 없다. 자연히 상호 간의 강한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세금 역시 마찬가지다. 1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 그중 3천 원은 세금이다. 회사의 몫은 7천 원인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아까울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접어들면 탈세를 감행하게 된다. 그것이 1만 원일 때야 겨우 3천 원이지만 1,000만 원일 때는 300만 원, 1억 원일 때는 3천만 원의 탈세가 된다. 투명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 손해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나는 세금은 당연히 내는 것,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 따위는 하지 않는다. 당장 이익은 늘어날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에 발목을 잡혀 침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직은 가장 큰 경쟁력이며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는 확실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합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준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